한때 영양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던 어느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출발하여 빠르게 점심을 때우고 밤이 되면 피곤해 지친 몸으로 패스트푸드로 저녁을 때우는 날들이었다. 늘 피곤하고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그 젊은이는 우연히 건강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의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들이 신체 기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각기 다른 비타민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며 미네랄들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에너지 생성 및 기타 여러 생체 기능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를 접한 그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뼈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나연 등의 미네랄들이 근육 기능을 돕고 신경 전달에 관여하며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의를 듣고 나눈 후 그는 자신의 식단을 재점검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그는 아침 식사에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오렌지 주스와 베리류를 섞은 곡물 시리얼을 먹으며 상쾌한 하루를 시작했다. 점심과 저녁에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자신에게 부족했던 비타민 E, K를 보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기로 결정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이전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정신이 더 맑아졌음을 느꼈다. 지친 하루가 지나도 쉬운 회복력에 몸은 가벼워졌다. 그의 피부는 더 건강해지고 정신적 피로가 줄어듦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렇게 젊은이는 스스로의 몸에 생긴 변화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만의 건강 노하우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감명을 받았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식습관도 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단순한 신체 건강을 얻어 정신적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단순한 보충이 아닌 전체적인 삶과 웰빙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언제나 이 소중한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희주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의 친한 친구 민수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아직 젊고 건강해 보였던 민수의 소식은 희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너무 늦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희준은 건강관리와 당뇨병 예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희준은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로 했다. 그는 내과 의사인 유미 선생님을 찾아가 당뇨병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법에 대해 상담했다. 유미 선생님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로 식단 관리였다. 유미 선생님은 희준에게 고섬 유질 식품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다양한 색깔로 골고루 먹으라고 조언했다. 이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여 급격한 변화를 방지해준다고 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하며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늘릴 것을 권장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희준은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유미 선생님은 매일 최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희준은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세 번째는 체중 조절이었다. 희준은 비록 비만은 아니었지만 유미 선생님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사였다. 정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당뇨병에 대한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희준은 아직 젊지만 유미 선생님은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희준은 명상이나 요가 같은 심신의 안정을 위한 활동을 계획에 넣어야 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절제된 음주였다. 희준은 술은 적당히 마시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 편이었다. 유미 선생님은 이런 생활 습관 유지가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었다. 희준은 평소 수면 시간이 불규칙했지만 유미 선생님은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덟 번째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이었다. 희준은 흰빵 대신 통밀빵을, 흰쌀 대신 현미를 먹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다. 아홉 번째는 단 음식을 피하는 것이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를 되도록 피하고 대체 품목을 찾기로 했다. 열 번째로는 우유 및 유제품 선택이었다. 유미 선생님은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이 더 좋다고 설명했다. 11번째는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하기였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함으로써 혈당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12번째는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였다.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이었다. 희준은 유미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나갔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건강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운동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취미를 발견했다. 시간이 지나자 민수 또한 희준의 변화를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비록 희준이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변화가 그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돌보겠다고 다짐했다. 유미 선생님의 지침과 함께 희조는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지로 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무언가 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결심한 건 늦봄의 어느 날이었다. 회사와 집으로 가며 무기력해지던 나는 나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그 도전은 바로 건강과 체력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홈트레이닝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한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시작된 나의 홈트레이닝은 사실 준비물도 말끔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고작해야 인터넷을 뒤져 얻은 몇 가지 운동 루틴과 방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요가 매트 정도였다. 하지만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엔 충분했다. 처음 시도한 루틴은 10분 정도의 전신 스트레칭이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몸을 움직이니 쌓여있던 긴장과 스트레스 가족 음식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기에 5분간의 복부 운동과 10분의 유산소 운동을 더해보았다. 마치 내가 운동선수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몇 번의 스쿼트만 해도 헐떡인다거나 팔을 들어 올리는데도 힘이 드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좌절하진 않았다. 그 후 유튜브에서 다양한 홈트레이닝 영상을 찾기 시작했다. 초급자를 위한 요가부터 캐틀벨을 이용한 체중 훈련, 플랭크 챌린지, 근력 운동까지 다양한 루틴을 시도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하루하루 기록을 남기며 조금씩 시간과 강도를 늘려갔다. 2달쯤 지났을 때 나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홈트레이닝을 일과처럼 수행하는 습관이 생겼다. 아침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로 몸을 풀어주고 저녁에는 본격적인 근력 운동에 집중했다. 집 근처 공원에서 간단한 조깅을 더하고 주말에는 친구와 함께 온라인으로 트레이닝 챌린지를 참여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자극과 재미를 더했다. 한편 홈트레이닝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나의 생활 자체를 바꿔놓았다. 몸이 가벼워지고 힘이 붙으면서 일상에서도 활력이 넘쳐났다. 결과적으로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내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 역시 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왔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나의 작은 방은 활기찬 운동장이 되었다. 간단한 고무줄 밴드와 폼롤러로 근력을 키우고 줄넘기로 심폐지구력을 단련한다. 요가 매트를 펴고 마음의 진정과 명상을 더하며 하루의 끝을 맺는다. 꾸준한 노력 끝에 작은 변화들이 쌓여 집에서도 스스로를 아껴주고 다듬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방에서 시작된 변화의 여정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바쁜 도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영희는 계속되는 감기와 피로에 고민이 깊어졌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늘 활기가 없고 일상생활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어느 날 오래된 친구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진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수진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몇 가지 건강 팁을 공유했다. 첫 번째 비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살 아래에서 조깅을 하는 것이었다. 자연의 빛은 신체 시계를 조절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하루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영희는 처음에는 아침잠을 포기하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실천하니 몸이 가벼워지고 일의 능률도 높아졌다. 두 번째는 일상의 식단 변화였다. 수지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색색의 채소와 과일로 가득 찬 샐러드를 자주 먹고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를 최대한 줄이라고 조언했다. 영희는 이에 따라 자신의 식단을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했다. 매주 새로운 채소와 과일을 시도해보며 색다른 맛을 즐겼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샐러드와 슈퍼푸드를 알차게 챙겨 먹으니 몸에 활력이 넘쳤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화였다. 수지는 명상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했다. 영희도 다양한 명상 기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다. 마음속의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명상은 그녀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수면이었다. 영희는 그동안 일 때문에 수면을 종종 소홀히 했는데 수진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자기 전 핸드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체계의 중요 요소로 숙면을 취하면서 그녀의 전반적인 생활 품질도 크게 개선되었다. 몇 달이 지난 뒤 영희는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면역력을 높이는 일상 속 비법들이 단지 하룻밤 사이에 달성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조금씩의 노력이 쌓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란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변화를 직면했을 때의 성취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